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주 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7장에 지난번 3절에 삼각함수의 적분법을 하다가 중간에 유형 2를 빼놨는데요. 이어서 유형 2, 교과서 286페이지죠. 유형 2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오늘 거하고 좀 같이 비교를 하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sin kx 이런 적분, 그 다음에 코사인 nx 적분, 얘네들을 배운 다음에 쟤네들이 서로 곱해져 있는 좀 더 복잡한 유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네들을 거의 점화식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 유형, 융합된 유형으로 요거뿐만 아니라 얘네들 계산할 때도 이 방법을 쓰는 거를 추천했죠. 그 다음에 또 탄젠트 높은 제곱, k제곱 이것도 했고요. 물론 얘도 좀 점화식이었죠. 시컨트 nx의 dx 얘도 낱개가 있는 것보다는 쟤네들이 서로 묶음형으로 곱해져 있는 이쪽 공식 얘를 같이 배웠는데요. 얘 또한 꼭 묶여져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 이렇게 배우지 않고 이거를 적용할 때 얘네들을 이등식에 적용해주는 거. 교과서에는 코탄젠트 kx의 dx 얘는 코시컨트 nx의 dx는 이쪽 유형이랑 비슷해서 생략돼 있지만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낱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묶음형으로 돼 있는 거를 이쪽으로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 치환하는 방법 혹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반각으로 차수를 내리는 방법, 여기에서는 부분적분이라든지 아니면 탄젠트하고 시컨트하고 관련된 식으로 식을 변형한다든지 그걸 조합해서 푸는 방법까지 해보고, 심지어 여기에서는 무한루프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부분적분이 계속 끝도 없이 돌아가서 길어질 경우 빠져나오는 방법, 적분 방법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그때 이제 반각으로만 자꾸 차수를 낮추고 치환하지 않을 때 여기에서 배각인 경우를 지금 같이 좀 한번 예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좀 사이드 설명이 본의 아니게 많아져서 그랬는지 진도가 조금 늦어서 그런 빼놓은 것들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진도가 충분히 따라가신 다음에 조금 추가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반각 말고 배각을 이용해서 짝수차 적용하는 건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때도 미리 얘기했지만 높은 차수가 아니라 이제 다시 낮춰요. 1차예요. 그 대신 x가 좀 바뀌죠. sin kx, 그 다음에 sin mx, sin 2x, 3x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면 사인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코사인도, 그 다음에 심지어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졌을 때도 이런 유형, 저걸 한꺼번에 다 묶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달라서 그때도 말했지만 K로도 치환을 하지 못하고 M으로도 치환을 하지 못해요. 차수는 높지 않고 둘 다 1차지만 뭔가 하나로 치환이 되지 않아요. 이럴 경우는 이런 곱들을 바꿀 수 있는 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고등학교 때 배운 학년들도 있고 안 배운 학년이 있어서 옆에 참조식으로 써놨는데요. 사인, 코사인의 곱의 상태는 합과 차로 바꾸고 코사인, 코사인 혹은 사인, 사인 곱을 이렇게 곱하기 상태의 식을 합이나 차로 바꾸는 저 식에 대입을 해서 그런 상태로 적분을 하면 얘는 별거 아니지만 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적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로 분리되면 이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는 간단하게 저 정도는 치환 적분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암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적분한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유형이든 이 유형이든 이 유형이든 이렇게 식을 바꿔서 접근하면 된다가 답이라서 이제 하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 서로 다른 걸로 곱해져 있을 때 이렇게 요 합차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K하고 M이 같을 경우를 구별을 해놨어요.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는 같으면 사인 0이 돼서 이쪽 항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KX에서 2KX에서 적분을 하다 보니까 이 파이를 집어넣든 0을 집어넣든 둘 다 사라져서 결과는 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K하고 M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역시 저 합차 공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만큼으로 식이 바뀌어지고요. 얘네들을 적분했더니 뭐예요? 얘도 0 나왔어요. 여기 아까 똑같죠? 여기다 2파이를 넣고 상수 몇 배를 하든 0을 넣고 하면 같은 값이 빠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빠져가지고 0이 돼요. 계산하면. 그래서 이 경우 굳이 디테일하게 나눴지만 이 경우든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 합차 공식 대입해서 적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하나 확인하고 끝나는 예제가 아니라 얘는 그 다음에 288페이지 연습 문제 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연습 문제 보시면 아까 그 유형 2에 우리가 요 유형을 해본 거예요. 사인, 코사인 서로 다른 것들을 곱했을 때 0이다. 즉 뭐 K하고 M이 같든 다르든 어느 경우든 결과가 0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1번과 2번은 같이 코사인끼리 사인끼리 이렇게 곱해진 유형이 이제 있다고 했는데 방식이 똑같다고 해서 생략했던 부분을 여기서 이제 연습 문제에서 답을 알려주면서 이런지 증명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아까 요거 계산하는 방법처럼 곱을 합차로 전환해서 거기 있는 방식대로 계산하면 이제 답은 계산은 꼭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계산도 안 해줄 거 이거 뭐 계속 귀찮고 복잡한 계산을 왜 확인까지 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2학년 때 공업수학이나 미분방정식에서 프리의 급수에서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지 하면은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하고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거기서 공식 이런 거는 당연하다는 기준으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얘가 어디에 쓰이나 4번이어서 이제 연습 문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어떤 함수가 뭐 주기가 2파인 어떤 적당한 조건을 만족해서 프리의 급수로 변환할 수 있을 때 프리의 급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AK와 PK는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거 유도할 때 이렇게 놓으면 조금 힘들어서 저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줄 건데요. 우리 지금 여기 연습 문제에는 K를 1부터 했어요. 1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항 그 다음에 사인항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러면 저는 얘를 K를 0부터 집어넣게 했어요. 0부터 집어넣으면 여기에 A0, B0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B0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B0가 계산하면 0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차피 K를 0부터 카운트해서 BK로 해서 바꾼 다음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BK가 0돼 있는 거 확인하고 물론 AK가 2분의 A0가 되는 거는 확인해서 저는 이 유형을 이렇게 좀 쉽게 보이기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저기 있는 BK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AK나 여기 있는 AK나 BK는 이렇게 계산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BK는 보니까 원래 F함수에 예를 들어서 BK는 sin KX를 곱했을 때 그것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를 곱했을 때예요. 그걸 적분. 그러면 F함수에 sin 쪽 계산하기 편한 sin KX를 쓰면 여기 첨자가 이미 K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sin MX라고 하겠습니다. MX에 EX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를 적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fx가 요만큼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상태잖아요. 포맷이. 그러면 k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네,
sin m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뭐 이 합은 무한함까지의 합이지만 이 시그마 더하기는 밖으로 뺄 수 있는 원리, 합을 밖으로 뺄 수 있는 기본 원리 알고 있으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무한번이라도 똑같이 밖으로 이렇게 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ak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 적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부분 조금 전에 했었죠. 요거 사인 코사인 요거 결과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다른 사인과 코사인은 얘가 2x, 3x하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같아도 얘는 얘 적분하면 0으로 사라진다. 근데 너무 줄이면 여러분이 선생님 식도 복잡한데 왜 이렇게 쑥쑥 줄여 할까봐 조금 더 한번 착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파트를 지금 앞에 예제에서 풀었던 거예요. 얘는 K하고 M하고 어떤 상태든 얘가 0으로 나온다는 결과였죠. 그럼 얘가 다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이제 요만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얘 또한 아까 계산해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알려준 그 합차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같은 사인이라도 서로 다르면 0이고 같을 때만, 그것도 0이 아닌 값으로 같을 때, 0일 때는 심지어 사라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일 때, 그러면 0일 때는 여기가 이제 0, 0으로 같았다. 그럼 비제로가 나오겠죠. 왜? K가 0일, 같은데 0이면 K가 0일 때고 얘가 0일 때고 M도 0일 때 사라져서 그 같지, 0이 아니면서 같을 때만 파이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K가 이거하고 M, 즉 내가 선택된 M과 K가 같을 때만 남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0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2번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유일하게 남는 때가 M일 때인데 M일 때 값이 얼마인 거냐면 걔가 그 전체 결과가 요만큼이 지금 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M일 때니까 BM 파이로 남는 거죠. 이렇게 다 지워지고 전체 항에서 다 사라지고 요만큼만 남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얘가 너무 짝이 멀어서 힘드시면 요거 지금 BM 파이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의 sin mx dx는 BM 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개수들 지금 이런 것들 찾고 싶었던 거잖아요. BM, BK. 그러면 이 파이를 넘겨주면 BM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분의 1의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천자 K랑 충돌돼서 그냥 제가 M으로 썼지만 교과서처럼 K로 바꾸고 싶으면 다시 얘를 뭐로 쓰면 돼요? K. 이렇게. 그래서 사인 쪽을 제가 이게 나오는 걸 확인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K가 0일 때는 저쪽 이 사실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나마. 그래서 B제로는 0 되고요.
AK 쪽도 지금 제가 양쪽에 사인 쪽을 곱했다면 여기에다 뭐로 바꾸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냐면 코사인 mx를 곱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저런 결과 풀이의 급수에 나오는 그 개수가 공식이 이건데 왜 이걸 공식처럼 밑도 끝도 없이 풀이의 급수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근데 거기에 만들 때 그 개수식도 이미 이거 보기 전에 이 식도 너무 복잡해요. 왜 함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사인 코사인 x로 그것도 사인 코사인 하나도 아니고 kx 뭐 해가지고 급수 앞에 시리즈 보면 1x, 2x부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난번 매개방정식이나 우리가 식에서 이런 거 했었어요. 코사인 t, 코사인 2t 또는 사인 t, 사인 2t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2t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t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걸 또 두 개를 더하죠. 더한 게 지금 풀이의 급수예요. 근데 그거에 또 개수 공식이 이렇다는데 왜 이런지 그 원리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차곱을 이용해서 계산한 이 결과를 적용하면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그냥 저거 한 번 정도 적용해서 대입하면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쉽게 보이는데 저 바닥에서 했던 이거를 모르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서 굉장히 복잡한 공식으로만 이해하는데 처음 원리에서 저게만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풀이의 급수를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공식 자세히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절에 그 유형 2라고 하는 삼각함수 합차곱을 이용하는 계산 방법 해봤고요. 그 다음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290페이지 이번에는 삼각치환법을 하겠는데요. 삼각치환법은 좀 지워야 될게요. 삼각치환법은 쟤도 너무 저기 있는 얘네들을 막 거의 기계적인 공식 뭐 외부 교과서는 막 테이블처럼 해서 막 이거는 이거 이렇게 막 공식처럼 외우시면서 굉장히 혼돈이 돼서 저는 조금 저 공식이 어디에 쓰이는가 조금 밑바탕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사실은 지난번 6장에서 했듯이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A제곱 제곱근 이거 적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우면 돼요. 물론 A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을 때.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저기에 뭔가 식에 살짝 플러스 1이 돼 있을 때가 문제였던 거죠. 플러스 1 혹은 뭐 그 안에 뭔가 마이너스 1이 돼 있기만 해도 적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6장에서 뭐를 했었냐면 얘네들 그 자체를 한 게 아니라 쟤들 중에서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분의 1, 요 정도의 적분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얘는 뭐 하이퍼블릭, 아카이퍼블릭 사인, 뭐 아카이퍼블릭 코사인, 얘는 아크사인 이런 식으로 적분 공식처럼 외웠다면 얘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 하이퍼블릭이든 아크사인이든 이런 공식으로 뺄 수 있을 때도 있고 물론 얘가 지금 대문자 x로 쓴 건 단순 변수가 아니라 얘네들이 뭔가 좀 더 복잡한 상태 치환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네들은 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얘로 갔을 때 즉 분수가 아니고 그냥 얘로 갔을 때 얘는 어떻게 적분하느냐 그게 바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란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붙고 심지어 제곱형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라고 퀘스천을 했지만
그 6장에서 공부한 건 얘 자체가 아니라 걔네들의 분수 유형에 대한 공식들을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수가 아니라 그냥들은 안 배웠던 거죠. 그럼 그냥들을 안 배운 거를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삼각치환법으로, 즉 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하나에 이렇게 혹이 없이 뭔 전체 토털리 제곱 상태의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가 기본 원리예요. 삼각치환법. 그럼 얘네들을 뭐 그 뒤 앞에서 그 6장에서 했듯이 얘네들은 공식으로 뺀다지만 분수가 아닌 얘네들을 이렇게 만든다 해서 저기는 일반 상수 A로 잡았는데요. 다시 저는 1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부터, 그러면 루트 안에 다시 이제 뭐 치환된 x가 아니라 그냥 쉽게 그냥 일반 변수 다시 x로 가겠습니다. 1-x제곱일 때 원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토털리 전체 하나의 완전 제곱식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생각한 건 우리가 뭐를 했냐면 다항식이었던 이 x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라고 치환을 해주는 순간 1-x제곱은 1-사인 제곱 세타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우리가 원하듯이 뭔가 토털리 하나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들, 지금 우리가 이 상태가 이렇게 제곱으로 돼 있잖아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이유도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바꿔서 코사인으로 빼서 비록 다항식을 루트 안에 있는 착한 2차식을 불편한 삼각함수로 치환했지만 원하는 어떤 간단한 루트를 빠진 단순한 상태의 식으로 빼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그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1-x제곱에다 이렇게 사인하니까 이렇게 돼서 빠졌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항상 공식에 1만 있겠느냐 해서 일반적인 a제곱형으로 지금 공식을 저기다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얘는 이제 만약에 얘가 a면 똑같이 a제곱으로 a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사인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원리 파악할 때는 처음부터 a로 하는 것보다 저는 기본 숫자인 1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것까지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2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제곱형 그러면 1 플러스 쟤도 x제곱 얘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분모로 돼 있을 때는 뺄 수 있지만 분자 상태일 때는 힘든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얘도 목표가 뭐예요? 하나의 완전 제곱식 상태로 이 안에를 다시 식을 바꿔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뭘로 바꿔보니까 탄젠트 세타로 바꿔보니까 1 플러스 x제곱은 이렇게 돼서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완전 제곱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더라.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루트가 붙어 있어도 우리가 원하듯이 얼마든지 하나의 시컨트로 뺄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탄젠트를 물론 상수 A는 또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물론 얘네들 바꿀 때 적분 변수도 같이 바꿔야 되는 거죠. 얘는 시컨트 제곱 세타에 d 세타로 뭐 얘는 적분 변수 바꾸려면 dx는 뭐 코사인 세타에 d 세타로 같이 바꾸는 거지만 여기에서의 키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유형은 얘를 이렇게 치환하니까 해결되고 이런 유형은 얘를 이렇게 치환하니까 제곱하고 제곱근이 없어져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나머지 세 번째 유형도 그런 원리로 이제 시컨트로 이제 적용했는데 방식은 똑같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얘랑 지금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보여줬는데 세 번째 거는 지금처럼 그런 차원에서 시컨트로 치환했는데 오히려 걔를 보여주는 것보다 여기서 조금 추가 설명 더 필요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제곱으로 하는데 사인만 있어? 얘 코사인은 안 될까? 그래서 한번 코사인 보겠습니다. 나는 코사인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코사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왜 얘는 코사인이라고 안 하고 사인이라고 했느냐?
사실은 이 유형은 지금 보셨듯이 얘도 치환해도 되고요. 얘로 치환해도 다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상태. 근데 보통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코사인보다 다 지금 우리 교과서처럼 사인으로 써주는 이유가 적분 변수 바꿀 때 얘는 부호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계산 못해서가 아니라 넘기다 자꾸 부호를 헷갈리고 바뀌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때문에 주로 플러스 쪽인 사인을 써주는 거지 코사인을 쓰면 절대 안 돼. 얘는 사인만 써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호를 떠나서 요구하는 답이 코사인 쪽으로 가야 될까? 코사인 쪽을 원할 때는 코사인 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얘 탄젠트 이거 제곱 외에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되겠어요? 코투도 되겠죠. 코투 세타도 되겠죠. 얘도 뭐가 붙겠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런 원리 때문에 안 쓰는 거지 얘를 쓰면 안 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원리를 파악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같은 논리에서 세 번째 거는 시컨트로 바꾸고 물론 코시컨트로도 바꿀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부호 안 헷갈리게 사인, 탄젠트, 시컨트로 외우고 저는 이제 기본형 1로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A를 접근하는 방법 다 같이 설명했고요. 그 옆에 이제 구간이 다 같이 써 있어요. U라고 하는 저 구간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구간으로 잘라놨어요. 그래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는 구간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인 함수, 역함수 할 때 1대1 되는 구간들 잘라놓은 그 정의역 있잖아요. 거의 똑같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간에 대해서 잡아놓고 치환해서 변형해서 푸는 게 삼각치환이다. 그래서 삼각치환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원리 바닥을 한번 설명하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산하나 봐 하지만 그것도 없이 막 저렇게 계산하는데 하고 막 하다 보면 하면서도 나중에 조금 이렇게 교과서 기본 원리 파악하는 예제가 아니라 연습 문제 너무 복잡한 걸 풀다 보면은 기호에 눌려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지? 하는 그런 회의가 드는데요. 별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 설명은 충분히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예제로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제 1번이요. 앞에 예제 1번 아직 안 했죠. 예제 1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1번 보시면 얘는 첫 번째 유형 사인으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 상수 2배에 붙는 거는 왜 여기에다가 제곱해서 4 똑같이 묶어주려고 상수 2배 한 건 이해하실 거고요. dx 얘는 사인으로 안 하고 처음부터 코사인으로 했네요. 코사인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사인으로 했지만 코사인도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코사인으로 한 것 같은데요. 코사인으로 해서 적분 변수 변환시키고 그래서 대입하니까 요 과정 중간에 요 과정이나 요게 조금 귀찮아 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 대입하니까 의외로 치환을 했더니 간단한 상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t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적분 결과는 깨끗하게 잘 나왔는데요. 빠르게 나왔는데 이제 t는 원래 식이 없으니까 t를 원래 변수 무슨 변수로 바꿔서 답을 마무리해줘야 되냐면 x 변수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t와 x의 관계 내가 설정한 t와 x 나는 지금 사인도 아니고 코사인으로 했으니까 내가 설정한 t에 맞춰서 답을 써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2분의 여기 지금 다음 설명할 것 같아서 안 지우려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x와 t 관계에서 2분의 x는 코사인 t로 바꾼 다음에 우리는 t를 여기 있는 t를 x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오래됐지만 아크를 써야 되죠. 아크 코사인 2분의 x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제 1번을 풀었고요. 그 다음 예제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예제 2번은 요것도 똑같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본형 1이 아니라 상수 2배니까 같이
x제곱에 뭔가 똑같이 2의 뭐뭐뭐 삼각함수 전체 제곱이 되게 하려고 상수 2배 탄젠트에다가 2배를 했고요. 그래서 제곱 플러스 제곱형이라 탄젠트의 2배 한 예로 치환하고 dx, dt 관계 확인한 다음 치환한 예를 적분할식 조금 다듬어서 정리하니까 아까 미리 보였듯이 2시컨트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가 2시컨트, 그 다음에 dx와 dt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렇게 시컨트 하나로 남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시컨트 적분 공식처럼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한번 유도해 드렸어요. 시컨트 적분은 ln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 이게 되겠죠. 의외로 이제 여기 적분까지는 쉽게 끝났는데 문제는 그 t를 원래의 무슨 변수로 바꿔서 해줘야 되냐면 내가 편하자고 지금 t로 바꿨으니까 x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t와 x 내가 설정한 관계 다시 가야 되죠. 여기에서 탄젠트 t다 이 부분, 그럼 탄젠트 t는 바로 2분의 x가 보여요. 문제는 여기는 시컨트 t예요. 그럼 여기는 내가 설정한 이 식에서 시컨트 t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도 요거만 갖고 와서 클로즈업이요. x는 내가 2 탄젠트 t라고 치환 관계를 설정했는데 탄젠트 t는 2분의 x, 얘는 편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시컨트 t예요. 시컨트 t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t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찾으려면 원래 식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t는 아크 탄젠트 2분의 x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컨트 t는 시컨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앞에서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배웠지만 얘를 다시 또 풀어서 1번 계산, 2번 계산까지 가려면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그때 이렇게 복잡하게 두 단계 계산을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삼각함수에서 처음 원리인 직각삼각형으로 가면 조금 계산이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수준 있게 이렇게 식을 나이스하게 표현해도 되지만 얘를 조금 쉽게 간결하게 보이면 다시 삼각형을 그리면 요 탄젠트 t가 2분의 x다. 그럼 직각삼각형에 뭔가 세타가 t일 때 탄젠트가 2분의 x니까 이쪽이 밑변이 높이를 x로 잡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저 밑변은 루트 4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는 그 t에 대해서 이 t에 대해서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컨트 t를 하고 싶은 거죠.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로 이거분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림에서 그냥 막바로 이렇게 빼주면 식대로 이렇게 가서 이거를 다시 풀어서 고쳐서 하는 이 방법. 심지어 앞에서 이거 조합될 때 서로 다른 함수, 역함수로 합 나오는 유형이라고 해준 4가지 유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걸 외울 필요도 없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거를 72가지를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힘들게 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바로. 그럼 얘는 이렇게. 그럼 이제 시컨트 t 찾았어요. 그럼 이제 아까 여기에다가 다 t로 대입을 하면 얘는 2분의 또 탄젠트 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x 더해서 통분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상수 2 빼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지금 삼각치환으로 한 번은 사인, 물론 이제 코사인 용어로 바꿨지만 또 하나는 이제 탄젠트 이용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예제 3번 들어가기 이전에요. 우리는 이 문제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삼각치환법이라고 열심히 풀긴 풀었는데 초반에 내가 여기다 써놨다가 좀 안 지우고 싶었는데 좀 설명상 어쩔 수 없이 지웠는데 얘네들 1번, 2번 보니까 뭐 생각나는 식 없으세요 여러분? 좀 떠오르셔야 될 텐데 아까 힌트가 써놨던 건데 쟤는 1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치환으로도 풀 수 있지만 뭐로도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기본형으로 가서 1-x제곱분의 1 또 2번 같은 경우는 상수 4 뭐 정리해서 빼고 잘 안 보이면 기본형 숫자 1로 바꿔서 이거분의 1 얘 적분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아까도 했지만 아크 사인 x였어요.
물론 적분상수 C 붙이고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상수 조절돼서 물론 지금 그때도 아크 사인 얘는 마이너스 아크 코사인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을 건데요. 코사인 쪽으로 빼든 사인 쪽으로 빼서 상수 2분의 1 조절해서 여기서 1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얘가 4로 바뀌었다. 그러면 상수 조절하는 거 그때 배웠어요. 조절해서 배운 그 방법으로 하면 바로 이게 나와요. 사실 이 문제는요. 이렇게 삼각치한 방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앞에서 6절에서 배웠던 공식으로 하면 그냥 공식으로 바로 요 정도 아까 상수 4 정도는 치환을 하셔도 되고 이것도 많이 풀다 보면 그 치환 그 상수 버전까지 외워지는 공식 이걸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런 문제는 잘 안 내지만 내면 굳이 어렵게 이렇게 안 푸시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렇게 힘들게 해서 막 나중에 t를 원래 변수 x로 환산하는데 선생님이 나름 이거보다 빠른 방법이 있네 없네 해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이거는 뭘로 공식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걸로 배웠어요. 그럼 여기 상수 이거 조절해서 4 치환하면 되죠. 그래서 상수 치환하면 된다 하는데 얘는 좀 뭐 그렇게 보이는데 얘하고 답은 선생님이 상수 조절은 그렇다 치고 얘하고 답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 여기에 그때 아카이퍼블릭이 아직 여러분이 조금 낯설고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되고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만 그때 얘가 ln 뭐였냐면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었어요. 거기다 대입하면 지금 여기에다 상수 조절해서 이쪽으로 거쳐서 이쪽으로 오시면 얘랑 정확하게 똑같고요. 여기에는 2를 이렇게 뺀 여기까지 계산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요. 계산 이렇게 길게 하고 뭐 선생님 이거 줄였다 이거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암산으로 쓱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앞절에 있는 방법으로 풀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예제에서는 여기로 풀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삼각치환은 이런 분수 유형이 아니라 사실은 분수가 아닌 어느 유형 예를 들어서 이 유형 뭐 얘도 플러스도 이 유형 숫자도 4도 거칠면 1로 했을 때 이 유형에다 쓰다 보면 얘는 분수다 보니까 이런 게 지워지는데요. 얘네들 안 지워집니다. 그러면 얘보다 얼핏 봤을 때 표면적 식은 쟤보다 얘가 훨씬 더 쉬워 보이고 얘보다 얘가 더 쉬워 보이지만 이 식들이 안 지워져서 중간에 적분해야 될 피적분 함수들이 예를 들어서 시컨트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상태의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각치환 방법에 처음 조금 쉽게 간단하게 가장 빠지는 유형이 얘네들보다는 이쪽일 때 식이 더 빨리 정리돼서 간단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기서 좀 쉬운 걸로 빼온 거지 이 경우 1번과 2번은 굳이 이 방법 쓰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있는 아크 함수들로 답을 바로 빼도 되고요. 얘는 실전에 이런 데다 적용하라고 알려주는데 처음부터 여기다 하면 너무 식이 퍽퍽해서 그 다음에 말은 치환했다고 했는데 뭐 코사인 제곱이나 뭐 이런 시컨트 제곱들 굉장히 복잡한 접근들로 나타나서 힘들까봐 일부러 이 유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서 푼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꼭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쉬운 공식들 얘네들을 적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나왔죠? 이런 유형 이렇게 지금 분모가 아니라 분자로 들어가 있을 때 그럼 이제 유형 중에 세 가지 유형 아까 1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x제곱 얘는 사인이나 코사인 얘는 탄젠트나 뭐 코탄젠트인데 그냥 탄젠트로 하시면 되겠고요. x제곱 마이너스 1 유형이 있었어요. 얘는 비슷한 방법이라 생략했지만 이때 x는 시컨트로 치환한다고 그랬어요. 시컨트 세타. 지금 적분해야 되는 식에 이런 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쟤는 시컨트 유형인데 얘가 거기에서 상수 4배가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x제곱도 이 4를 해결하기 위해서 2에 그 다음 전체 제곱으로 가게 하려다 보니까 x를 치환할 때 x는
이 시컨트 세타 이렇게 치환한 거죠. 그래서 이 시컨트 세타로 치환하고요. 그러면 이제 적분 변수 dx와 du 관계가 이렇게 되고 앞에 있는 것처럼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다 보니까 구간 지금 일부러 음수 구간 줬어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시컨트는 그때 구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구간이었냐면 이때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중에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중에 가운데 2분의 파이를 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컨트 역함수 만들 때 그림 요거였었어요. 여기 2분의 파이 이렇게 0에서부터 파이. 그래서 요 구간 그 1대1 대응이 되면서 그 보통 어떤 이 시컨트의 그 전체 주기 한 주기는 아니지만 시컨트를 충분히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기 반이지만 표현할 수 있는 한 기본 주기 반을 우리가 보통 역함수 만들 때도 쓰고 삼각치환에서도 쓰는데 그럼 여기 중에서 시컨트 양일 때가 아니라 지금 그림을 조금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건 1. 요 마이너스 구간을 갖는 구간이라 지금 여기에서는 교과서에서 일부러 참고적으로 요 구간이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요거를 대입해 보면 이제 정적분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 그 구간에 있는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간 바꾼 거는 이제 환산을 여기다 이렇게 계산하면 환산이 되겠고요. 필요한 루트 안에 있는 20 변형이 어떻게 되나 해서 이렇게 치환한 얘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건 탄젠트가 지금 이 구간에서 즉 x가 음의 구간일 때 치환한 u 구간인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탄젠트가 음이므로 양수화시켜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 루트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음수 구간일 때 얘네 구간 잘 확인해서 마이너스 붙는 거 확인하시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 구간에 따라서 나올 때 양으로도 나올 수 있고 지금처럼 정적분의 경우 음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요거는 마이너스고 2에 x는 아까 시컨트로 그 다음에 dx는 적분 변수 du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상수들 다 지워지고 시컨트 지워지고 나니까 탄젠트 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제곱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거 짝수 차일 때 뭘로 바꿔서 이렇게 시컨트로 바꿔서 적분 그래서 적분 계산은 구간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가 홀수나 시컨트가 짝수일 때는 바로 되지만 안 되면 이렇게 탄젠트가 짝수면 그 부분 적분이나 탄젠트와 시컨트에 연결된 공식으로 변형해서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적분,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서 구간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세 가지 타입, 탄젠트로, 시컨트로, 사인으로 하는 세 가지 유형을 다 해보았고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2차식에 대한 이 유형을 다시 한번 꼭 이렇게 이 정도 식이 아니라 더 복잡한 식도 우리는 큰 논리를 얘를 뭔가 상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아니면 a제곱 이렇게 타입별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이제 예제 4번으로 넘어가서 지금처럼 처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유형으로 즉 일명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돼서 하다 보니까 요만큼을 먼저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여기서 풀 때 얘를 이제 그 치환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이런 유형처럼 나는 삼각치환이 잘 안 보이는데 할까봐 1차적으로 이런 유형으로 한번 바꾼 거예요. 여기에서 막바로 안 보여서 한번 바꿨고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 건 조금 방법이 똑같아서 예제 1번 이게 요만큼이 예제 1번 풀이였거든요. 풀이하고 똑같으니까 결과 써서 그 여기 있는 x를 다시 환원한 방법이고요. 방법 1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막바로 이렇게 치환하기 힘들어서 한번
x를 치환한 거고요. 방법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얘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나는 뭐 복잡하지 않다 해서 앞에서 배웠던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복잡하지만 이게 보였어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삼각치환으로 뺀 거예요. 저거는 어떤 사람 눈에는 뭐야 저게 저렇게 되는 게 보여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아까 방법 1을 왜 그렇게 돌려서 풀지? 이거 삼각치환하면 기본 원리를 갖다가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보여서 나는 그걸로 바로 돌리고 이쪽을 갖다가 뭐 2에 사인 u로 바꿀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 t 마이너스 1은 3분의 2의 사인 u구나 뭐 이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자마자 이렇게 가리기 더 빠르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보여서 아까처럼 한번 돌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해도나 계산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보여서 치환하는 경우 적분 변수 바꾸고 가면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단계별로 풀어놨고요.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저렇게만 일반형이라고 해서 저렇게 복잡해서 치환을 두 단계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쟤보다 조금 더 그 이전 단계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x로 할까요? 뭐 x 변수로 씁시다. 이런 문제에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에 보면 이렇게 삼각함수들 막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마 바뀌기 이전 교과서에 아마 이 문제가 연습 문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전에 이렇다.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우리는 이 수준도 힘들어서 뭐 두 단계로 나누네 한 단계로 나누네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삼각치환까지 하는데 이건 뭐지? 그럼 얘는요. 사인 x를 일단 저기 t 변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쟤로 연결시키려고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dt는 코사인 t의 dt로 치환하는 순간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삼각함수가 나타나고 그게 막 복잡하게 제곱에 제곱근에 막 분수에 너무 복잡하다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 앞 페이지 조금 전 앞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일반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런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이런 유형의 2차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풀든 아니면 방법 2처럼 한꺼번에 삼각치환으로 넘어가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치환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 삼각치환도 유형이 이 유형이면 우리가 아크사인으로 또 바로 뺄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죠. 여기서 그걸 뛰어넘어서 아크사인으로 치환 암산하는 건 좀 무리일 수가 있고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얘를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여러 단계로 계산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본문 설명을 했고요. 연습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 여기에는 이 곡선을 x에 y는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일체의 최저 구하라. 저거를 구하려면 최소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x는 마이너스 1, x는 2, y는 0, 뭐 이걸로 둘러싸인 거를 x축으로 회전했을 때 어떤 입체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저거 학기 초에 우리가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 이 곡선 그림 먼저 그려야 되죠. 그래프 먼저. 그럼 얘는
이거로써 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그럼 이 유형 그래프는 우리가 이런 유형. 근데 뭐 9니까 조금 더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네, 뭐 그림 지금 너무 납작하게 그리면 그러니까 적당히 올려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이런 그래프예요. 아이고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그림이 삐뚤어지죠. 이렇게 돼요. 얘를 x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y는 0, x축. 요거를 x축으로 돌렸을 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최적을 구하라. 그럼 회전체의 최적, 단면으로 접근했을 때 얘가 이걸 높이를 반지름 r로 하는, 즉 이 함수값 y를 반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간은 이 구간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얘. 그러면 파이 r 제곱에서 지금 r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거라는 얘기예요. 얘가 y가. 그래서 저식 이거의 제곱을 어떻게 해요? 어느 구간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 줘야 돼요. 뭐 기본 공식은 나름이니까 이거 좀 뺄까요? 그러면 파이도 뺍시다. 상수니까 앞으로 잘 보이게. 얘를 계산해 주면 돼요. 답은 얘예요. 문제는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지금 우리 배운 거는 삼각지 안에서 우리 이런 유형 배웠어요. 시작. 선생님 숫자도 쉽게 이런 유형,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런 유형을 배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유형을 갖다가 문제에서, 연습 문제에서 저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풀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할 때 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뭔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별거 아닌 상수 플러스 마이너스 1들이 붙은 것들의 혹들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삼각 치환을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치환한 덩어리 x나 혹은 a로 봤을 때 뭐뭐뭐 a제곱 플러스 9에 요거를 하나의 아니면 x라고 이걸 대문자 x라고 할게요. 하나의 a제곱형으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그거분의 1이니까 a제곱분의 1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든지 그나마 적분이 가능한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하나의 제곱 덩어리가 아닌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숫자 갖고 정리하니까 그나마 뭔가 적분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해서 얘를 그럼 어떻게 이런 상태로 즉 이런 상태로 만드느냐의 그 원리가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삼각치환 방법으로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뭘로 바꾸면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9를 뭔가 하나의 제곱 덩어리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만큼을 9는 3의 제곱이었으니까 3의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이거의 제곱은 3제곱이라서 얘는 3제곱에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냐면 시컨트 제곱, 즉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어떤 전체 덩어리의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꼭 여기 교과서처럼 상수 기본형으로 했던 여기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수 그것도 높은 차수에 적용을 이 원리를 여기에다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에서 삼각치환법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그나마 이 바닥 원리가 이렇다고 해도 뒤에 가서 연습 문제에서 이런 유형 나오면 이런 건 안 풀리는데요. 여기에다 지금 했던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지금 이게 시컨트 제곱으로 지금 분모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얘가 이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유형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분모에 해당하는 게 얘니까 얘는 3 시컨트 세타 요거의 제곱분의 1
이거에 다시 뭐냐면 밖에 제곱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내가 x 플러스 1, x와 세타의 관계, dx, d세타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x 플러스 1을 나는 3 탄젠트 세타로 치환한 거예요. 그러면 dx와 d세타는 3의 시컨트 제곱 세타의 d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dx에 3의 시컨트 제곱 좁네요. 지워야 돼요. 시컨트 제곱 세타의 d세타. 그래서 물론 구간 뭔가 환산해서 찾아야 됩니다. 상수도 빼고 여기 구간 찾아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은 거의 제곱 정리해서 사인 제곱에 이거 정리하면요. 분모의 시컨트 사인이 아니라 시컨트 제곱이 남고요. 상수는 얘 제곱에 다시 제곱이라 4제곱인데 3이 있어서 3의 세제곱분의 1 파이 뭔가 구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얘는 또 상수는 빠진다고 해도 3의 세제곱 뭐 파이의 구간에다가 시컨트 제곱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제곱의 d세타. 그럼 코사인 제곱은 뭘로 또 바꿔서 접근한다? 반각 공식. 그래서 코사인 2세타.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각치환은 우리가 꼭 루트 안에 있는 뭐 유형이하고서 틀에 박히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뭐뭐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꼭 이런 유형, 뭐 일반적인 유형을 떠나서 이러한 차수에 대해서도 다 쓸 수 있다는 걸 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유형으로 벗어나는 이런 유형을 제가 설명했는데요. 연습 문제 1번에 12번이나 13번, 그 다음에 14번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서 지금 그걸 다 지금 같이 치환까지 하면서 계산하긴 힘들고요. 이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진도상 이걸 다 풀 수가 없어서 좀 학생들 숙제로 남겨놓지만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여유가 있을 때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삼각함수 치환하는 방법이 루트가 아닌 일반적인 유형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